2500년 전 시작된 유교. 우리들의 삶의 도리이자 질서이고 문화였다. 한국 사회에 깊은 영향을 준 유교 사상 인의 예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유교 2500년의 여행을 만나보겠습니다. 유교 경전인 논어 이야기입니다. 직궁이라는 청년 자신의 아버지가 양을 훔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직궁은 이 사실을 관아에 고발했다. 아들로 인해 아버지는 처형을 당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정직한 사람이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숨겨주고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숨겨줄 때에 정직한 것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공자의 이 말에는 다른 사상과 구별되는 유교의 독특한 관점이 담겨 있다. 공자는 왜 그 아들을 정직하지 못하다고 평가한 것일까? 이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먼저 사랑의 여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유교의 흔적부터 찾아봅시다. 조선 세종 때 편찬된 삼강행실도, 역대 충신, 효자, 연려 105인의 이야기가 수록돼 있다. 얼음 위에 누워 잉어를 잡은 효자도 있었다. 한겨울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생선을 잡기 위해 체온으로 얼음을 녹이자 얼어붙은 강이 갈라지며 잉어 2마리가 스스로 뛰어올랐다고 한다. 오맹은 8살의 유명한 꼬마 효자였다. 한여름밤 부모님 대신 모기에 물리려고 웃옷을 벗고 잠을 잔 것이다. 이토록 효를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자가 효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을 기록한 효경. 공자는 효를 모든 덕행의 근본으로 보았다. 또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남을 좀처럼 미워하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만물을 사랑하는 인의 마음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사랑하는 효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생각한 것이다. 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양을 훔친 아버지를 고발해 사형장에 서게 한 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자신을 낳고 키워준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사회와 자연에까지 이르는 사랑의 첫 번째 단추이고, 이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다면 더 큰 사랑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공자의 관점이다. 인의 사상은 흘러간 과거의 옛 가치일 뿐일까? 2500여 년간 걸어온 여정의 한가운데 아직 우리가 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세상도 따뜻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신비로운 힘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시간 대학교 동서양의 연구가 흥미로웠습니다. 서양인과 동양인의 심리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수족관의 풍경을 보여주고 무엇이 인상에 남는지를 묻는 실험. 서양인들은 물고기에 대해 동양인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억했다. 반면 동양인들은 배경의 수초나 기포, 달팽이를 서양인보다 더 자세히 기억했다. 소와 닭, 풀 3가지를 놓고 관계 있는 2가지를 짝지어 보게 한 또 다른 실험. 서양인들은 동물이라는 속성에 따라 소와 닭을 짝짓는 사람이 많았다. 반면 많은 동양인들이 소가 풀을 뜯어먹는 관계라는 것에 주목하여 이 둘을 짝지었다. 이는 유교의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논어 8일편에 나오는 이야기. 예의 전문가인 공자가 등장하자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자는 동작 하나하나를 행할 때마다 일일이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예법을 행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적잖이 실망했다. 예의 전문가라는 공자가 제례의 절차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의문을 가진 제자들에게 공자는 답합니다. 이렇게 매번 물어보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인이라. 공자에게 있어서 예의 참된 의미는 형식이 아니라 정신이었다. 태묘에서 일일이 묻는 것도 상대를 공경하고 인정하는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예를 중시하는 것은 우리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고장을 정식으로 받고 조문을 하겠네. 정식으로 부고장을 받고 조문을 가기 위해 500리길을 걸었던 선비의 행동은 현대인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친구를 배려하는 진심이 깃들어 있었다.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자기를 낮추고 불편을 감수하는 격식을 지키려 했던 것이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정신일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를 배려하는 예의 마음.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비로운 힘이 될 수 있다. 또한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세상을 위한 수양입니다. 공자의 교육 사상은 어땠을까요? 공자는 활쏘기의 목표가 관역을 뚫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사람마다 활시위를 당기는 힘이 다르기 때문이다. 배움의 과정 또한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배움의 목표는 합격이나 출세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능력과 적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맞는 배움을 즐기는 것, 그것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높은 경지의 공부이다. 소림사 무술학교. 작년부터 이곳 아이들은 논어를 공부하고 있다. 学则不顾，主忠信，学而时习之。 이곳 아이들의 꿈은 무예를 길러 영화 배우가 되거나 무예의 실력자가 되는 것. 무예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은 인격을 갖추는 것과 같습니다. 유교의 공부는 하나의 기술에 뛰어난 천재가 아니라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조화로운 인간을 지향한다. 유교의 공부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공부가 아닌 세상 전부를 이롭게 하기 위한 수양. 그것이 유교가 현대 사회에 제시하는 공부의 길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시아인에게, 인류에게 유교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창조적 재해석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지금까지 유교 2500년의 여행이었습니다.